볼 바로이닷컴 김한태 대표님 모시고 뉴스 안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들어갈까요? 훅 들어오세요. 예, 대전정과 이모저모 먼저 민주당 소식입니다. 예, 당원 100만 명 돌파했다 이런 뉴스를 갖고 왔는데 10만 명. 10만 명? 네. 이게 공이. 네. 네. 10만 명이 대전만 10만 대전만 10만 네. 명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뭐 한 달에 이렇게 늘어나봐야 뭐 몇 프로 이제 1% 2% 이렇게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네, 이번에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한 만 몇 명에서 네, 네. 이건 이제 권리당원이에요. 권리당 돈을 내는 한 달 만에 한 300%가 늘어났습니다. 권리당원만. 총 당원은 9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고. 원래 10,000명이어서 10만 명이 됐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10,000명에서 3만 명이 된 거는 권리당원이 네. 한 달 만에 그렇게 늘어난 거고. 권리당원. 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당원 수가 10만 명. 10만 명. 그러면 이 아마 그 지금 증가 속도가 뭐 이렇게 보면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게요. 전체 전국으로 보면 지금 뭐 50만 넘고 80만이 넘었으니까 지금 거의 100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예. 시민이 153만인데 그 중에 유권자만 추리면 그렇죠. 그렇죠. 뭐 한 70만? 예. 7, 80만 되나요 유권자가? 유권자가 150만이면 뭐 한 100만. 100만이 넘죠. 예. 그 중에 10분의 1이 지금. 그렇죠. 거의 민주당. 10분의 1 이상이 이하 10분의 1 정도가 예. 이제 그 당원이다. 네. 민주당 당원이다. 이렇게. 10% 정도? 예. 그 광주 여기는 뭐 한 3명당 1명은 당원이다. 이렇게 3명당 1명? 예. 광주는 민주당 당원이 그렇죠? 민주당 당원이죠. 이거 근데 누가 이거 집계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당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데 당에서? 사실 이제 그 개인 정보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명 정도다 이렇게만 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네.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올라가고 있는 게 후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후보가 되면 예. 내년 선거에 상당히 유력하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뭐냐면 네. 내년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내부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경선이 이제 당원 네. 경선이 있고 일반 경선이 있는데 당원 경선이 50%란 말이죠. 그 권리당원의 그 퍼센트가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지금 9월 말까지 늘려놔야 9월 말에서부터 6개월이 유지가 된 당원이 권리당원이 이제 되는데 네. 그 권리당원을 늘리기 위해서 9월 말까지 몰아치기로 지금 이제 입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촛불 대선 이후에 어떤 그런 우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년 지선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총력을 다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네. 그 결과가 10만이라는 당원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기가 있네요. 네. 좋으시겠어요? 저도 뭐 한몫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네. 이 당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팍팍 늘어납니다. 근데 이 당원들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더 큰 관건이다. 아니, 지금 그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당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네. 정말 당신들의 참여로 대한민국 이 당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정말 잘 가게끔 만드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냥 덧붙여가지고 대덕구 지금 지역위원장이 아직도 공석인데 지난번 공석이죠.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공부를 했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좀 뉴스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선수 역할이 있고 네. 심판 역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내년 그 선거를 뛸 사람들은 선수 역할이고 네, 출마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은 심판의 역할이에요. 네네. 그래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지역위원장은 내년에 출마를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게 맞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정했다고 그게 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에 나올 사람이 아니든 간에 최소한 내년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으로 뽑으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네. 또 그 당원 남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내 선거는 또 지역위원장이 없이 또 뛰어야 되는 그런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신 분이 세 분인데 이세영 전 의장, 네. 그다음에 박종래 현 구의 의장, 예. 그다음에 이제 박정현 시의원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제 지역위원장 공모에 냈는데 네.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제가 얘기한 그 논리 똑같은 네네. 이 심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 음. 이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네. 해서 추가 공모를 아 추가 공모. 오늘이죠 23일, 24일 이렇게 예. 해서 추가 공모를 결정을 했고 예. 추가 공모를 통해서 뭐 어떤 결론이 이제 더 누가 오든지 뭐 안 오든지 하는 것도 결론을 내겠죠. 아니 추가 공모라는 것은 뭐 추가 지원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일단 그 대행 체제로 아. 갈 가능성도 있다. 아. 직무 대행 체제로. 지금 현재는 지금 앞서 얘기한 그 부분 논리적으로 네. 지금 어폐가 있으니 일단 추가 공모를 내놓고 그 위에 또 추이를 보겠다 뭐 그런 정도네요. 그렇죠.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추가 공모 나가십니까? 저는 뭐 처음에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안 나가겠습니다. 네, 처음에도 안 나갔고 예, 예, 지금- 원칙을 지키셔서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마케팅의 주역들은 어디에 갔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이전에 선거 때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다 대통령 만들어줬습니다. 뭐 다 후보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왜 이제 꺼냈냐면 예, 예. 이번에 그 구속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연장됐습니다. 연장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했죠. 네. 아주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재판은 이게 일종의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거다. 난 죄가 없다. 그래서 이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 네. 라는 거는 그러고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다 예, 보이콧 한 네, 상태죠 지금 네. 현재. 사퇴를 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다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의 그 의미를 지금 부정한 전 대통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법 체계를 부정한 거죠. 물론 그렇죠. 사법 체계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지금 뭐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농단한 그런 네. 주역이라는 그런 거와 또 다른 어떤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혹은 그 대통령과 그 막 사진을 찍으려고 엄청 줄을 섰던 그런 것도 가끔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막 사진 줄 찍어가지고 서고 싶었는데 예, 현수 막 붙이고 줄이 길어서 못 썼네. 진짜요? 네? 아깝네.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아,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그게 또 법적으로 예. 대통령을 현수막에 같이 붙이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선거법상. 그래서 당선됐죠.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죠. 네. 당신들은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모르면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몰랐다. 나도 최순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몰랐는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도 다 알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 체계를 이제 부정했고 네. 그런 사람을 당신은 여전히 지지하느냐? 혹은 당신은 지금 그 지지하는 걸 철회했느냐? 지지야 당연히 철회했는데 이제 당 차원에서 사과도 안 하니까. 그러면 난 철회를 했다. 그 당 소속 자치단체장도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나는 만약에 네. 정말 그렇다면 나는 잘 몰랐다. 예.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을 내가 지지했던 거를 난 철회한다. 예. 그 부분에 내가 사과한다. 우린 물어야 돼요. 계속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그 질문을 던졌는데 구체적으로 네.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 박근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박근혜는 누구 겁니까? 아니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야지 구체적으로. 요즘에 묻는다고 대답하나요? 아니, 계속 물어야지. 모릅니다. 계속 물어봐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계속 묻는 걸로. 네.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이제 국선 변호사 네. 공모를 했더라고요. 근데 국선 변호사 공모에 한 명 그게 참 누가 가고 싶겠어. 응시했다고. 매출 올리려고 누가 한 명이지. 네, 근데 이제 한명 지금.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서청원한테 전 그 대표 의원한테 예. 나가라. 그렇죠. 일부 주장에서는 약속 겨루기라고.
아 그래요? 그런 주장도 있습니까? 약속 교육에? 약속 교육에? 아 약속 대결. 근데 뭐 약속 때려. 지지율이 지금 12%까지 빠졌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 그래서 이제 나가라 이러니까 이제 뭐 안 나가려고. 예, 후한무치하게 말이야. 그러고 있냐. 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또 서청원 의원은 또 한마디 했죠. 예. 그거 그 있다.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리스트까지 이제 꺼내고 멋있다. 이게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죠. 뭐 죽은 누가 뭐 산 누구를 물리쳤다 이거 중국에. 분명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죽은 송환종이 잘못하면 살아있는 그 홍준표를. 네, 홍준표를 물러나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지금 아직 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 그리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거의 다 했대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지금 20명이 넘는데 네.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투표 가도 절대 뭐 제명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지금 오늘 30일 정도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에서도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기초 쪽에 약속대론이라는 거죠. 기초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했던 분들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그 쭉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예. 보니까 뭐 사진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한 사진부터 해가지고 정말 박근혜를 당선시킨 신뢰의 정치 이렇게 딱 써놨어요. 어허. 야, 근데 그거 보니까 물론 이제 박근혜 마케팅이 그때 통했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참 지금은 숨고 싶을 거예요. 네, 숨고 싶을 거고. 굳이 생각하지도 안 네. 하더라고.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니 실제로 그 이장우 네.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막 당당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자는 이런 얘기를 이제 그만해라, 중단해라. 예? 그 죄 없는 분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뭐 이런 식이겠죠. 대단에서는 정말 대단하지 이장우 않습니까? 의원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아 그래요? 대통령이 제주도는 안 사시죠? 이장우 의원 편만 있나 제주도에? 충청도가 원래 이렇게 말을 안 하면서 네. 나중에 표로. 표로. 근데 이장우 의원도 대단하지만 이장우 의원 욕을 하는 사람을 못 들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자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옛날 뉴스인데 좀 오래됐죠? 네, 이것도 좀 노인지의- 뉴스한테는 오래됐죠. 노인지의 문제에서 이게 그 좀 지금 대덕구가 노인지의 그 타결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뭐 그 대덕구의 그 노인지회가 네네 원래는 이제 노인지회라면 예를 들어서 대전 노인회하고 네. 각 구마다 이제 지회가 있겠죠. 지회가 이제 대덕 노인지회가 117개 경로당이었었는데 지금은 대덕구 노인지회에 남아 있는 게 17개, 100개가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대덕구 경로당 연합회라는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로당 연합회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 최초예요 지금. 아 이런 단체가 네, 이런 게. 그러니까 다 노인 지회로도 있는데 이렇게 내분이 돼서 갈라진 게 대한민국이 최초다. 아주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좀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네. 대덕구의 그 어떤 관여가 있지 않았느냐, 네. 압박이 좀 있었다. 예. 이런 그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장입니까? 주장이죠. 추측입니까? 주장이죠, 주장. 예. 어쨌든 뭐 누군가 예. 내가 그걸 압박했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거니까. 증거를. 아니 주장을 그러니까 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가야지. 사람을. 아니 이상하긴 해요. 네. 이상해요 구조가. 자, 보세요. 구조가 이상하긴 그러니까 한데. 그게 지금 예, 경로당 연합회라는 이상한 예, 조직을 만들어졌고. 지회장으로 뽑히고 지금 나온 그 예. 경로당 연합회를 만든 분이 윤만길 회장이라는 그럼 분이고. 그 우리 현 구청장하고 누가 노인 지회가 같은 편이에요. 나온 사람들이 연합회가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이거 같이 보이니까 누구 편인 것처럼 보이냐면 네. 연합회 쪽 편처럼 보이는데. 나온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이쪽 자, 편인 거예요. 2016년도 사람들이? 2016년도에 네.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쫙 갈라졌겠죠. 갈라지면서 연합회를 만들고 그 구청장이 거기를 참여를 했어요. 그 그 연합회 행사에? 예. 아, 참여를 해서 경로당 연합회 행사에 예, 행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노인지회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무슨 뭐 거기서 행사 같은 거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싹 깎아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 됐고 의결권을 발휘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100몇가 운전했으면 아 이게 참 그게 이제 뭐 쉽지 그건 않았던 것 그건 같아요. 안 한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그 예산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추석 직전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가져 나온 건 추석 직전에 사건이 또 하나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대덕구 노인지회장 현재 그 17개 뭐 어떤 데는 16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뭐 굉장히 적은 노인지회가 남은 이제 노인지회 유재풍 회장과 그 전 회장 직전 회장인 송우영 우리 회장과 그 다음에 대덕구청장 대신 이제 만났다는 거죠. 송우영 회장이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서 나가려는 순간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노인 지회장의 그 주장이에요. 사진 찍읍시다 해서 셋이 같이 사진 찍었어요. 네네. 찍고 나갔는데 대덕구에서 보도자를 딱 냅니다. 극적 타결. 극적 타결. 네. 대덕구 노인지 합치기로. 밥 한 끼 먹고 예, 합치기로 하고서 극적 타결 박 청장의 뭐 노력이 뭐 돋보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석 직전에 그걸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극적이 타결이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노인 지회장인 유재풍 회장이 반론을 한 거예요. 아니 그때는 막말로 사과도 않고 유감 표명도 않고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근데 그런 얘기 이런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무슨 극적 타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참 이거는 좀 황당하다. 예. 그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진실 게임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예, 없겠네요. 뭐라고 못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네. 상당히 그 풀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간에 뭐 굉장히 뜨거웠던 오늘 키워드를 갖고 오셨네요. 자, 빠바밤 오늘 키워드는 공론화입니다. 공론화. 공론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쨌든 뭐 고리 원자력 5, 6기가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가 재개죠. 됐죠. 재개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공론화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수기 민주주의다. 네. 정말 성숙한 그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에서는 뭐 쓸데없는 짓을 했다. 1,000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물어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구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네. 이런 민원들 중에 이렇게 그 쉽게 결정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청장이 이건 아니다 네. 이렇다라고 결정을 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예. 요런 국민들이 모여서 자 당신들이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주고 예. 구청장이나 구청에서는 그 충분히 거기에 대해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네. 기간도 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서 마지막에 우리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놨으면 좋겠다 네. 라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그를 그렇구나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공론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민주주의의 실험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했던 공론화위원회는 자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쓰면 안 되죠. 이게 국민 정말 큰 음. 그 논란, 그 합의가 안 된 부분 이런 거에 그 적용을 해야지 기초 단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네. 그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이 객관성과 예. 중립성이라는 게 담보가 안 되면 그 그러니까 결정에 공론화 대해서 자체, 공론화위원회는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문제가 있다, 마을에 문제가 있어서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이 참여를 해요. 네. 그리고 다 모아. 처음에 해결이 안 돼요. 그 두 번째 또 모아. 해결이 안 돼요. 3번, 4번 하면서 계속 그 좁혀가는 과정을 실제로 했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구청장이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충분히 여기서 스터디가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저는 구청장이 중재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식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제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뭐냐면은 수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스타디하고 공부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아,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어쨌든, 비용들을 몇 천억이 들어가, 1조가 들어가도 공부를 해야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게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 지성이에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그 지식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민주주의는 오히려 그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왜냐면 알아야 돼.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인데 자치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자치가 되는 거니까 네. 제대로 그런 어떤 그 훈련들이 계속 되면 결국은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어떤 충분한 훈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멍청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피곤하니까. 논란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적 그 베이스가 없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때를 쓰는 루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네, 지금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진보되어 가고 네네. 있다라고 보면 어떤 이런 어떤 그 방법론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뭐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게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저도 참 좋은 그런 공부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공론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특히 야당 쪽에서. 네. 그죠? 뭐 책임 전가 아니냐. 어?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좀 그 부분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지금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과하라고 하니까. 예.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 했다. 라고 보는 거고 물론 야당한테 사과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의 공약을 네. 이런 식으로 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멘트는 코멘트는 한번 아니 하는 그게 필요하다. 무슨 공약을 파기한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강력하게 어쨌든 공약을 파기한 건 맞죠. 뜻대로만 하지 않다. MB는 내 맘대로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 공약 사항들도 바꿀 수 있다. 위에서 어쨌든 바꾼 것도 바꾼다고- 파기니까. 아니 예. 기본 파기가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 정책적으로 뜻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다는 거지. 네. 어떻게 그게 그거요? 아니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바꾼 거긴 하지만 결국엔 결론은 파기니까. 아니 파기가 아니지. 점차 주저간다. 두 분이 공론화가 안 되는군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키워드 공론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네. 더 한층 성숙되어져 간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던 공론화였습니다. 예, 수기의 민주주의 국제 시작.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